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변수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변하는 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변수라는 단어를. 그래서 변하는 값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수라는 건 이제 변수와 반대말로 변하지 않는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변수하고 상수를 이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변수를 쓸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꼴인 이런 x는 2라는 이 명령을 한번 봅시다. 이 명령을 보게 되시면은 x는 변수예요 지금. 그리고 2는 변하지 않는 값이죠, 2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이건 상수예요. 그리고 x는 2,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학에서는 x는 2라는 말은 x하고 2하고 같다라는 의미죠. 근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세계에서 기본적으로 는의 의미는 대입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명령의 의미는 x라는 변수에 2라는 상수를 대입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렇게 명령을 하고 나서 밑에 x를 또 쓰게 되면은 그 x는 2라는 값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1 하면은 출력값으로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면 2라는 값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변수의 선언과 활용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루비 문법을 작성할 수 있는 창이고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x는 2라고 치게 되시면은 x에 2가 들어갔다는 의미로 화살표하고 2하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x를 그냥 다시 치면은 x 값에 2가 있어요 라고 다시 알려주는 거죠, 컴퓨터가. 여기서 x에다가 플러스 2를 해보죠. 그러면은 4라는 값이 출력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는이 대입한다는 의미였죠,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x에다가 제가 그냥 이번에는 5라는 값을 다시 다르게 집어넣고 싶어요. 2라는 값을 빼버리고. 그래서 x는 5라고 쓰면은 x에 5라는 값이 저장이 되고 x 플러스 2라고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번에는 7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는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x에다가 이렇게 2를 집어넣는 이 행위,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에 x 값을 내가 쓰지 않았어요. 한 번도. 변수를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내가 처음으로 x라는 값에다가 2를 집어넣는다고 처음에 정의를 해준 거예요. 컴퓨터한테 나 x라는 변수를 쓸 거야 라고 이렇게 작성을 처음 하게 해주게 되시면은 이 x라는 변수를 선언한다 라고 해요. 선언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제가 x라는 값만 썼는데 여기서 제가 hi라는 변수에다가 hello라는 이제 문자열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 전에는 hi라는 변수를 한 번도 안 썼죠. 그러면은 이 문장을 치는 순간 컴퓨터는 hi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고 거기다 hello라는 값을 집어넣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처음에 이 변수에다 집어넣는 행위를 선언이라고 합니다. 변수를 선언한다 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행위는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제 루비에서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이 변수가 이제 숫자를 갖는지 문자를 갖는지 미리 이제 앞에다가 타입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해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변수에는 그래서 이제 4가지 종류의 변수가 존재를 해요.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인스턴스 변수, 클래스 변수, 이렇게 4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처음 배우시는 분은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만 이해하시고 영상을 끄셔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인스턴스 변수하고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라는 거를 배우고 나서야 이제 활용을 하고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루비를 처음 배우신다, 아니면은 전에 다른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다 라고 하게 되시면은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만 이해를 하시고 영상을 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지역 변수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제 변수명, 그러니까 내가 정하고 싶은 변수 이름대로 쓰시고 안에다 값을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지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리고 전역 변수는 변수명 앞에다가 달러 표시를 붙이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전역 변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는 골뱅이 하나, 클래스 변수는 골뱅이 2개. 이렇게 해서 이 앞에다가 특수 문자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변수를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지역 변수는 뭐고 전역 변수는 뭐고 이 4가지 변수의 종류가 도대체 서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쓰임새로 쓰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도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이제 지역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hi라는 변수에 hello를 집어넣는 걸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거 자체가 이미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
나중에 이제 메소드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감싸져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이 언제나.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클래스 밖에다가 hello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처음에 이 변수를 쓰겠다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는 그 변수를 클래스 밖에 있는 요 영역, 이 흰색인 이 영역 있죠? 이 영역에서만 이제 이 변수를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역 변수입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여기 def라고 쓰고 이렇게 컬 헬로라고 써있는 요 부분 있죠? 여기 end라고 써있는 여기까지 요 def라고 써있는 요 블럭이 메소드라는 거예요. 메소드. 여기 오른쪽에 보게 되시면 요 파란색 상자 있죠? 그럼 만약에 제가 지금 밖에다가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헬로는 월드라고 여기다가 이제 이 메소드 밖에다가 제가 선언을 해놨어요. 그러면 지역 변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메소드를 뚫고 들어가서 여기다가 푸스 헬로라고 제가 타이핑을 쳐놓으면은 그러면은 컴퓨터는 헬로라는 변수 없는데? 라고 말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역 변수는 내가 속한 요 영역 안에는 침투를 안 해요. 밖으로도 빠져나가지도 않고 안으로 침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푸스 헬로라고 쓰면은 컴퓨터는 아니 너 헬로라는 변수 없는데 사용하고 있어 라고 에러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변수는 자신이 선언된 스코프에서만 참조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용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역 변수는 이제 아까랑 좀 많이 다르죠? 지금 화살표가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엄청 길죠? 보게 되시면 어디서 선언하던 어느 곳에서나 불러올 수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여기 앞에다가 달러 표시 하나를 집어 넣었을 뿐인데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검색 창에 월드라고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hi라는 거에다가 hello라는 값을 집어넣었죠. 그럼 여기다가 puts hi라고 치면은 이 밑에 헬로라는 걸 찍어주게 됩니다. 네, puts는 이 변수 안에 있는 값을 이 검색 창에다 찍어주는 역할을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df call hi 라고 쓰고 여기다 puts hi 라고 쓰고 end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call hi라는 이 메소드를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call hi라는 이 메소드를 제가 불러오게 되면은 컴퓨터가 이 안에 있는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에러를 뿜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hi라는 local variable, 지역 변수가 undefined,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에러를 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달러 표시라고 hi를 하고 여기다가 hello라고 쓰게 되시면은 전역 변수를 제가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he라는 제가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puts 아까랑 똑같이 hi라는 걸 찍어주라는 메소드를 만들고 나서 he를 불러오게 되시면은 이번에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디서 선언하든 어느 곳에서 불러오든 어디서나 쓸 수 있다가 전역 변수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만사 다 귀찮을 때 전역 변수만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역 변수를 남발하게 되면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기억해야 될 게 너무 많아져서 좀 컴퓨터 입장에서는 안 좋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편하겠지만 그래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클래스를 모르시면은 여기까지 듣고 이제 영상을 끄시면 될 것 같고요. 클래스를 아시는 분에 한해서 인스턴스 변수하고 그리고 클래스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턴스 변수는 클래스 내에 있는 인스턴스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변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룰러라는 클래스를 제가 정의를 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안에 있는 메소드로 getLength라는 메소드를 정의하고 setLength라는 getter하고 setter를 정의를 해놓게 되고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골뱅이 hello라는 거를 여기 출력하라라는 명령을 집어넣어 놓고 두 번째는 인스턴스 변수 hello에다가 1이라는 숫자 값을 대입하라라는 이 명령을 해놓고 여기서 이제 보게 되시면은 이 골뱅이 붙은 게 떼고 그냥 지역 변수면은 이제 setLength를 실행하고 getLength를 실행하면은 에러를 뿜겠죠? 왜냐면은 내 메소드 안에 들어있는 애가 아니니까 지역 변수 자체가 이거를 이제 인스턴스 변수로 쓰게 되시면은 요걸 먼저 부르고 요걸 부르면은 제대로 1이라는 값이 호출이 됩니다. 1이라는 값이 찍히게 돼요. 근데 요걸 먼저 실행을 하면 물론 안 되겠죠? 왜냐면 헬로라는 값 안에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근데 이제 이따가 클래스 변수하고 구분을 위해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골뱅이 힐로라는 값을 이 메소드 밖에, 그러니까 요 파란색 네모 밖에 있는 요 영역에다가 선언을 하고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안 돼요. 그럼 에러를 뿜게 돼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에서만 서로 공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클래스 변수는 이제 클래스 안에 있는 어느 곳에서든 불러오고 선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변수의 종류와 사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